기본적으로 그 수의실 같은 경우는 다른 건물과 달리 자기 완결적이죠. 그리고 어디서 봐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수의실이고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기능적일 필요 없어요. 나가는 사람들을 잘 관리 감시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바닥을 높인 것이 충분히 효과를 보이죠. 전체 그 창문도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아마 바닥을 높이는 것은 옆에 있는 천으로부터 물이 넘쳤을 때 안전에 대비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거꾸로 그것이 동시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그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기본적인 기능 외에 조형적인 감각까지, 그리고 자신의 공장의 얼굴이잖아요. 아마 충분히 그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뜯어보면은 이 동그란 원형 평면 위에 메스를 그렇게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게 당시의 기술로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좀 거칠긴 하지만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나 그런 크래프트맨십을 굉장히 잘 사용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바닥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게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작지만 구석구석 뜯어보는 맛이 있어서, 사실은 그 유유산업 이 김중호 건축박물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로 사실은 보석 같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건축가가 공장 건축을 설계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건축가가 설계한 공장이 작품의 반열에 오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기본적으로 공장이라는 것은 대공간을 일단 필요로 하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1950, 60년대의 대공간을 가장 경제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철근 콘크리트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적인 미학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장 건축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7, 8, 70년대는 경제성에 과몰입하면서 건축가의 역량이 드러나기가 어려웠는데, 우리의 경제 수준에서는 유일한 그 대안이었던 철근 콘크리트가 건축가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좋았고, 오히려 다른 데서는 해볼 수 없는 대공간에 따른 새로운 구법들을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건축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건축가들의 작업에 나아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장 건축도 이렇게 지어질 수 있구나.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오피스 빌딩이나 주택이나 뭐 어떤 문화시설에만 예술로서의 작업, 그다음에 건축가와 예술가가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만 생각하던 곳에서 이 건물은 확실히 그 경계를 넘어선 거죠. 공장 건축에서 그 조각가들과 협업을 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아마 그 유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김중옥 박물관이 사용하고 있는 그 유유산업 공장이 등록문화재가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기존의 이 안양사의 터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한 문화재 보존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터는 이제 신라 때의 중초사지, 그다음에 그 안양사의 그다음에 터이기도 했고, 근대 이전의 오래된 역사와 이제 우리가 막 만들어낸 하고 간직하려고 하는 근대 역사,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또 다른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다양한 시간의 층위를 갖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현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저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치를 판단할 때 이것이 보통 우리가 문화재 가치를, 이게 문화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잘생기고 멋있어야지 문화재가 이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이게 왜냐면 특히 유유산업 같은 것들은 이 유유산업이 존재했던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물이 공장으로서 보면 굉장히 작은 것만, 층고도 많고,
근데 그 당시에 딱 그 수준에 맞는 거지만 동시에 그랬기 때문에 건축가한테 맡길 수 있었고 당대의 대표적인 그 철근 콘크리트 국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굉장히 모험답안 같은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보존돼서 김주목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과정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아마 공장이 이전에 갔을 때 무언가로 개발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 건물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최승원 선생님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계시면서 이 문제에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하고 있었고 이것이 이슈를 널리 건축계에 공유하는 데 기여하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지방자치제도 실시가 갖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인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심이 있었던 지자체장이 그러한 움직임에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시작이 됐죠. 좀 긴 시간 동안 이 안양의 정체성을 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지자체장과 지역민들의 호응, 그다음에 건축계의 노력이 서로 결부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과정도 그 기록들을 잘 모아서 근대 문화유산, 근대 산업유산이 문화재로 남는 그런 기록물로 함께 보존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유산을 박물관으로 바꿨고 그 가장 모험적인 답안이고 그것에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봐주길 바라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리노베이션 돼서 문화시설로 바뀐 산업유산을 보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바뀐 박물관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데 보니까 이 건물이 김주옥 박물관인데 이 건물을 김중옥 선생님이 설계를 했대. 자기가 설계한 건물이 박물관이 됐네.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고려시대 건물터도 있고 당간지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것으로 충분히 감동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밖에 나가는 순간 해방감이 느낄 텐데 해방감이 느끼는 그곳에서 김중업 선생의 이 작업이 이게 고려시대 사찰의 사적과 함께 있네? 그 자체로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 기획을, 좋은 기획을 많이 해주시면은 아마 관람객들도 충분히 만족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대 이전에는 이제 건물의 가치가 땅의 가치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한 번 만들면 오래 썼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건물이 존속하는 과정 내에서 기능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 근대 이후는 이제 그 건물의 수명보다 그것의 사용 기능이 훨씬 더 짧다 보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고 건물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시대적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한 흐름은 얼마든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고 그때 그 건물의 기존 가치에 너무 몰입이 되면은 사실 그 이후 가치가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사회가 좀 자유로워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특히 근현대의 건축에서 보면은 이게 존경받는 건축가와 진짜 의미 있는 건축물들은 역할을 했죠. 바로 그 김중옥 건축박물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건축가들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가 건축을 필요로 할 때 건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김중옥 선생이 했던 제너레이션 롤이라는 게 있죠. 그 시대적 소명과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김중옥 박물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시대의 건축가들이 진짜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건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인지하고 그런 건축이 가능한 활동을 한다면은 사실은 그 중에서 또 다른 김주원 건축박물관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